아직까지 우리 한국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자주국방을 이뤄내려면 반드시 추가로 갖춰야 할 중요한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를 들어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자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임무보다 굉장히 위험한 작전 인적 방공망 제압 작전 SEAD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자전을 위해 사용될 방대한 전자전 데이터 또한 필수겠죠. 현대전에서는 적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스텔스기가 발전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카운터 스텔스 전략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 공군의 경우 SEAD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스텔스 전투기 외에 전자전기와 빠방한 무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의 백업, 공중조기경 보통 제기를 동원한 스트라이크 패키지의 도움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미 해군이 세계 최강의 전자전기로 불리는 EA-18G 그라울러를 다른 전투기 편대와 같이 투입시켜 정확한 에스코트 재밍 공격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미 공군에서는 이런 공격형 전자전기를 운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미 공군에서는 그동안 공격형 전자전기를 운용하기 위해 미 해군에서 EA-18G 그라울러를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미 공군에서도 무시무시한 공격형 전자전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바로 F-15의 최종 진화형인 F-15X를 개조해서 최강의 미 공군 전자전기를 탄생시키겠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인데요. F-15X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미 공군의 전자전기는 기존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보다 3배나 더 강력한 전자전기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현재 운용 중인 F-15K를 내년 F-15X로 개량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욕심이 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우리 한국 또한 F-15X를 개조한 전자전기를 도입해 운용하고 실전 운용 경험의 피드백을 통해 완벽한 KF-21의 전자전기 버전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들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공군에서는 전자전 공격기였던 EF-111을 퇴역시킨 후 다시 전자전 공격기를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C-130 수송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작전 요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C-130H 컴퍼스 콜 원격 전자전 지원기를 만들어 운용해 왔는데요. C-130H 컴퍼스 콜은 수송기의 베스트셀러인 C-130의 동체에 광역 전자교란을 위한 장비를 싣고 날아가 적이 방공 체계를 무력화하는데요. 가장 최신 개량형인 블록 35, 베이슬라인 2의 경우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자동화가 진행된 5세대 전자전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C-130H 컴퍼스 콜은 미군의 유일한 광범위 공세용 정보전 항공기로서 통신 방해와 재민 공격은 물론 전투 범위 내에서 사령관에게 다양한 전자전 능력을 부여합니다. 주로 적의 지휘 통제 기반을 무력화하고 통신 시설을 교란하며 적의 협조와 전력 관리를 방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 C-130H 컴퍼스 콜이 뜨면 적에게 전장의 안개를 들이운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광범위 전자전 공격을 통해 적의 눈과 귀를 가려 전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전자전 지원을 받은 미 공군 전투기들은 제공권을 쉽게 장막할 수 있으며 적방공망에 대한 폭격을 퍼붓는 SEAD 작전을 훨씬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덩치가 큰 수송기 기반의 항공기인 만큼 강력한 출력의 제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강력한 전파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이 C-130H 컴퍼스 콜은 적 대공 무기의 사정거리 밖에서 맴돌며 적의 통신시설과 레이더 시설을 마비시키는 스탠드오프 재밍 공격기인데요. 그런데 미 해군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개념의 전자전 공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EA-18G 그라울러는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서 사용하는 탐지기 중에서도 복잡기인 FA-18F 슈퍼호넷을 대조해 전자전 공격 능력을 부여해 만들어진 초음속 전자전 공격기인데요. 덕분에 다른 전투기들과 함께 직접 적진으로 침투하여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좌형 전투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는 원격 지원 재밍 공격은 물론 적진 깊숙이 참투에 근접해서 실수하는 전방지 원재밍 그리고 아군의 전투기들을 보호해주는 호위지 원재밍이 모두 가능한 전천후 전자전기입니다. EA-18G 그라울러는 총 160여 대 이상이 생산되었으며 2011년 3월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오늘날 미 해군의 공습 작전을 수행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있어 EA-18G 그라울러는 공격 편대군 형성과 생존에
필수적인 항공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군의 스트라이크 패키지에는 항상 2대 이상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동원됩니다.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는 단순히 전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한 상황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공중에서 타 기체의 전술 결정을 담당하는 지휘관기로서의 역할 또한 두드러지는데요. 이 때문에 EA-18G 그라울러는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보다 가격은 더 싸지만 전술적 가치만큼은 오히려 스텔스기 한 대보다 더 높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한국의 베테랑 전투기 파일럿 출신 유튜버이신 진격의 아재님에게 스텔스기와 전자전기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뭘 고르시겠느냐 물어봤을 때 전자전기를 택하겠다고 했을 정도인데요. EA-18G 그라울러는 훈련 중에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A 랩터를 레이더로 라곤하는데 성공함은 물론 가상으로 발사한 AIM-120 M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 판정까지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만큼 막강한 공중전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의 눈부신 활약을 보며 미 공군은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야, 저거 장난 아닌데? 우리는 저런 거 하면 안 되냐? 20-130H 컴퍼스 콜은 강력한 원격 전자전 공격 지원이 가능하지만 막상 근접해서 정확한 목표물을 향해 더욱 효과적인 전자전 재민 공격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 미 공군에서도 미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기체를 임대해서 제390 전자비행대에서 운용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근 EA-18G 그라울러가 이제까지 사용하던 AN/AL-Q99 전자전 포드보다 3배는 더 강력한 성능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전자전 제머 NGJ를 탑재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자 미 공군에서는 이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미 공군이 F-15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F-15X 이글1 전투기를 개조해 공군판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를 탄생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공군의 새로운 차세대 제머인 NGJ 시스템 적용을 제안했고 이 제안이 승인되면 미 공군은 이를 적용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 공군은 주로 방어적인 측면에서의 전자전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NGJ를 도입해 F-15X의 전자전기 버전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는 미 공군이 여태까지 부족했던 전자전 공격 전술 항공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개의 전자전 포드가 많은 역할을 해야 했던 AN/AL-Q99 포드와는 달리 AN/AL-Q249 V1 NGJ 시스템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우선 저주파 대역을 담당하는 저대역 제머인 NGJLB가 있고 중주파 대역을 담당하는 중대역 제머인 NGJMB가 있는데요. 각각의 제머가 자신이 맡은 대역에 보다 전문적인 전자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그런 만큼 NGJ 시스템의 재민 능력은 과거 EA-18G 그라울러가 가전 AN/AL-Q99 포드의 능력을 3배 이상 능가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게다가 F-15X가 애초에 슈퍼호넷보다 더욱 막강한 무장을 갖출 수 있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기반으로 개량된 모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F-15X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는 EA-18G 그라울러보다 더욱 화끈한 전자전 능력 그리고 압도적인 무장 능력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F-15X는 원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신의 자체 전자전 시스템인 EPAWS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차세대 제머인 NGJ를 조합할 경우 훨씬 더 수월하게 막강한 전자전 공격 능력을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히 현실적인 아이디어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만약 F-15X 기반의 새로운 미공군 전자전 공격기가 나오게 된다면 미공군은 EF-111 전자전 공격기의 퇴역 이후 약 30년 만에 전자전 공격기를 다시 가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F-15E 스트라이크 이글도 EPAWSS 전자전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이기에 이 역시 NGJ 차세대 전자전 포드를 적용한 전자전 공격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폭격 작전을 수행하고
가장 발달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동원하는 미공군, 미 해군 모두가 결국은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초음속 전자전 공격기를 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전자전기를 개발해야 할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7월 28일에 배포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보도자료에서는 미공군 전자전 능력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에 의하면 민공군은 전자전 공격 분야의 빈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 또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1990년대의 기술을 더해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F-15K 전폭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F-15K들이 X급으로 업그레이드될 계획이고,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도 EPAWSS 장비가 탑재된다면 미국의 레이시온이 개발한 차세대 제머 AN/ALQ249 V1 NGJ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강력한 전자전기로 탄생할 수 있다고 하니 설레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도 미공군으로부터 최강급의 F-15X 전자전기 버전을 도입하거나 개량을 통해 F-15K의 전자전기 버전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F-15 계열의 전자전 공격기가 생긴다면 우리 한국 공군의 폭격 능력과 전투 능력은 차원이 다르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를 운용해본 경험을 반영해 KF-21의 전자전기 버전을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물론 그 어떤 군사기밀보다 최고 민감한 영역인 전자전 시스템에 관해 미공군은 가르쳐주는 것이 없겠지만, 우리는 이미 AL-Q200K 전자전 포드를 자체 개발하거나 이를 발전시켜 더 강력한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등 전투기용 전자전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AN/AL-Q249 V1 NGJ 정도의 엄청난 전자전 포드를 개발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겠지만, F-15X 전자전기 버전을 통해 실제 운용 시 노하우라든가 전투 환경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더욱 완성도 높은 KF-21 기반 전자전 공격기를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적은 비용을 들여 개발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침 KF-21 보라매는 복좌기 버전으로도 개발되었기에